안녕하세요. 저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한테 멋모르고 당하고 살다가 요 근래 보기 좋게 한 방 먹이게 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순진순진했던 갓 20살 때 첫 남자인 남편을 만나 연애라고는 고작 5개월 하고 결혼을 덜썩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하고 보니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시댁 사람들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네요. 그때 저는 결혼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이 첫 남자여서 그런지 저에게 남편이 다였습니다. 남편을 알고 나니 부모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던 제가 친정 부모를 떠나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을 회상하며 글을 쓰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엄청났던 그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그때 일은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별난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은 남편과 함께 일하던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지만 원하던 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휴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하고픈 거 하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알바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가 다니고 있던 곳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서 저도 친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질 않고 자라서 일이 서툴렀어요. 그래서 하루만 일해보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일주일, 그 다음엔 2주, 한 달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아까 말한 저의 남편 때문이었죠. 남편은 그곳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인정도 받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짓궂은 손님들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면 중간에서 커트를 해주고 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을 땐 저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매니저분이 저를 좋아하는 눈치 같다고.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가만히 살펴보니 정말 저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도 언젠지는 몰라도 자꾸 눈길이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남편과 더 가까워진 사건이 있었어요. 가게 사장님께서 회식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못 먹던 술도 그날 기분 좋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다 보니 얼큰하게 취하게 되었고 몸을 못 가누자 남편이 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땐 남편을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땐 왜 그랬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인연은 따로 있다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잘 챙겨주니까 더 끌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그날부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나다가 친구 집에서 다 같이 술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날 친구가 저희를 초대해놓고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는 단둘이서 친구 집에서 주인 없는 집에서 그냥 술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은 취하게 되었고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저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서둘러 결혼도 하게 되었죠. 저희 친정에서는 저의 임신 소식 듣고 한바탕 난리가 났고 시댁엔 오빠 그러니까 남편의 나이가 28살이어서 별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누이들이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딱 하나 제가 너무 어려서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린 며느리들이면 하나에서 10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 역시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서로 왕래 없이 바로 결혼 승낙 받으면서 얼굴을 뵌 게 다였는데 첫 느낌부터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해서도 껄끄럽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에 가면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저만 보면 자꾸 좋은 나이에 결혼을 서둘러 하냐는 둥, 나이가 아깝다는 둥 이런 말들을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결혼했으면 앞으로 잘 살아라 하면 될 것을 자꾸 초치는 소리와 함께 그만 살길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셔서 불편했어요. 거기에다 기가 막힌 것은 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애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시누이 둘 있는데 둘 다 역시 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그렇게 애를 좋아하지 않는 집안은 처음 봤습니다.
시댁에 가게 될 때 저는 잘하고 싶어서 배불러도 시댁 경조사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 보고 집에서 쉬지 왜 무거운 몸으로 시댁에 왔냐고 돌아가면서 한 소리씩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생각해서 말했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가족 모두 돌아가면서 좋지 않은 표정을 하면서 말을 건네니까 못 올 때 온 것처럼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완전 더 찬밥 신세였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있다고 시댁 식구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시댁 식구들 하나같이 애들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를 가지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자기들 보고 키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남편은 원래 부모님이나 누나랑 동생이 원래 그런다고 하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그땐 참 서운해서 그런지 무시하려고 해도 안 되더군요. 남이다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 힘든 시기였어요. 특히 시누이 중 남편의 누나는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편이어서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배가 유난히 많이 불렀는데 한다는 소리가 옳게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지 하마 같다 하면서 저를 보고 낄낄 웃었어요. 뭐 저딴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남한테 화를 버럭 내는 성격이 아닌데도 그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소리 했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리 불러도 형님만 하겠어요? 저야 임신이라도 해서 이 정도지. 형님은 그냥 살이잖아요.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큰 시누이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살이 너무 쪄서 한 80kg 정도 나가는 몸매였거든요. 지 몸은 생각지도 않고 저를 두고 놀리길래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참으니까 제가 쉬웠나 봐요. 그날 시누이 씩씩거리며 저한테 말 싹수 없이 한다고 하길래 저는 시누이한테 말을 경우 없이 한다고 하면서 둘이 싸우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더군요. 역시 해야 할 말은 아무리 시댁이어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다음엔 절대로 저를 두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남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저 없을 때 흉을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 없을 때까지 흉 보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살았습니다. 워낙 시누이들이 기가 세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남편도 가끔 중간에서 도와주긴 했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제 살 길은 제가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만 잘 살면 되는 것이 결혼인 줄 알았네요. 그땐 그게 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사사건건 간섭과 트집과 바라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 정말 힘들더군요. 며느리를 무슨 아들이 못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대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랑 결혼하기 전 남편이 부모님한테 잘해왔다면 이해라도 가요. 잘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면서 자기 할 일만 하면서 살아왔다고 들었는데 시부모님은 정말 결혼시키자마자 효자 아들을 바라고 저에겐 효부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 다정하지 않은 분들이고 만나기만 하면 자꾸 싸우셔서 불편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이런 것 가지고 왜 집에 자주 안 오냐고 전화해서 저한테 한바탕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모님들 싸우지 않으면 자주 가겠다. 하지만 자꾸 다투시니까 못 가겠다 했더니 안 싸울 테니 와라 하면서 가면 여전히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야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살다 보니 별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문제는 아이가 울거나 하면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나 기분이 더럽던지요. 시부모님들 좋아하지도 않은 애를 좋아하는 척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그러면서도 자꾸 집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가만히 보니까 애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보기 위해서였던 거였어요. 저와 저희 애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였습니다. 한 번은 애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핑계대지 말고 오라고 화까지 내셔서 오기가 나서 아픈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애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진짜네? 이 정도면 집에 있지 왜 굳이 왔니? 이러는데 정말 욕 나올 뻔했습니다. 저 그날 애하고만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간다고 짐 챙기니까 뒤통수에 대고 한다는 말이 그래라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프다. 그냥 너희 집에서 자고 내일 상태 보고 다시 와라. 이러더군요. 그래서
아니요, 전 그냥 내일도 못 오니까 가족들끼리 식사하세요.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그냥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따라 나서더군요. 저희 가고 나서 얼마나 욕을 했을지는 몰라요. 다음날 바로 새벽부터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니까 맘대로 하려고 하길래 안 가버렸어요. 남편이 나서서 애 오는 거 싫어하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말은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남편 말이라면 듣는 편이어서 잘 해결은 되었는데 문제는 다음에 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아침 때는 괜찮고 잘 놀았던 애가 시간이 갈수록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그러다 말 거라면서 병원에 무엇하러 가냐고 해열제 먹이고 말라는 시기였어요. 애가 무엇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픈지 모르면서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자기 아플 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 아프면 별일 아닌 것처럼 하는 분이세요. 심지어 어린애가 아픈데도 말입니다. 당신 애들 키울 때도 다 그렇게 껐다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있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서둘러 애를 안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개인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애를 보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대뜸 그러는 겁니다. 그냥 두었다가 큰일 생긴다고 서두르라고 했어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 말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큰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이 일 아니고도 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임이 있어서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나갔는데 혼자 애를 보다가 시댁에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갔나 봐요. 그런데 애가 열이 나고 아팠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애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두었다가 다 저녁에 애가 아픈 걸 뒤늦게 알고 큰일이 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애를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저 올 때까지 남편은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런 걸로 병원을 안 가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러고 있었냐고 묻자 시애미를 가리키려드냐고 하면서 이딴 걸로 안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신은 애들 아파도 병원에 바로 안 갔다고 집에서 다 낫게 했다고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깝깝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말 섞지 않고 애를 안고 병원으로 찾은 거였어요. 편도가 갑자기 부어오르더니 열이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애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자그마한 애 발에 주사를 꽂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엔 도저히 혈관이 잡히지 않아서 여기저기 몇 군데 꽂아보게 되었어요. 결국 다행히 혈관을 찾아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서 그날 이후로 오라고 해도 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댁 식구들 자기들이 아플 땐 집안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납니다. 시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특히 시어머니 당신이 아프면 자식들 다 불러서 당신 아픈 것을 확인시켜요.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아픈 거라고 생색 아닌 생색을 그렇게 내고 대가를 바라시죠. 저는 저희 애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희 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정이 뚝 떨어져서 다신 그런 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을 보내서 상황을 듣고 사태 파악하는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저희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복수라면 복수인데 그럴 만한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남편이 시댁에 잠깐 가서 시어머니 아픈 것 좀 살펴보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제가 싫어하는 거 알기에 남편이 시키지 않는데 그날 하필 출장도 가야 하고 남편 생각으론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용서를 제가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아직 마음 풀리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저는 확실하게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 부모니까 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바탕 하고 할 수 없이 시댁에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별일 아니었어요. 간단한 감기 증세 가지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저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 정도 감기로 왜 그러세요? 아기가 열이 40도가 다 되어도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겨우 이 정도 미열로 엄살을 피우냐고요. 적당히 좀 하세요.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괜히 한 번은 말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꺼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애야 너 노인네하고 같냐? 하더군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오히려 애가 더 위험하죠. 애는 말을 못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는 애를 방치했잖아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참견하면서 병원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병원 하세요? 하고 싸붙였어요.
그전에도 이렇게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아플 때는 시댁에 오지 않았기에 말할 기회도 없었네요. 이날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 있던 것이 터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떼굴떼굴 죽는다고 쇼를 하더군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면서 쇼를 하는데 못 봐주겠더군요. 그날은 남편은 출장을 가고 시아버지는 큰댁에 경사가 있어서 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것은 시어머니가 이러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큰댁에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감기인 거 알면서도 다른데 아프다며 꾀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쪽에 가기 싫을 때 그런 쇼를 부리고 반대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쪽 경사 있으면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쇼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라 그런지 자식들 하나하나 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도 저희 친정에 일이 있으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다행히 잡아서 지금은 버릇을 완전히 고쳐놨어요. 아파 쓰러져도 저희 친정집에서 쓰러지라고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약을 준비해서 가서 먹였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집안 행사에 잘 따라 나서더군요. 그런데 시부모하고 시누이들은 애초에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여전히 무슨 일만 있으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나타나요. 포기하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저희 가족만 행복하면 될 것 같다 신경 쓰지 않고 살고 대신 시누이한테 좋은 일 있다고 할 때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서운하다는 둥, 시댁을 우습게 한다는 둥 이딴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댁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데 제가 혼자서 애써 굳이 노력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행사인 돌잔치마저도 핑계를 대고 나타나지 않은 큰 시누이한테 질린 거죠.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냥 시누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 아니고도 시어머니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아파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큰일 났을 때 저도 보란듯이 똑같이 말해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저한테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전화 왔는데 바쁘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아파서는 안 죽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전화에서는 위에 혹이 있어서 떼어냈다면서 암이면 어쩌냐고 제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한두 개 떼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했더니 다음부터는 저한테 아프다는 소리 일도 안 합니다. 당신이 저희 애한테 한 게 있으면서도 저한테 대접을 받으려 하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엄살 부리는 시어머니의 별거 아닌 것에 호들갑 떠는 시아버지, 그리고 껐떡하면 핑계대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회피하면서 바라는 것은 겁나 많은 시누이들까지 이제 질려서 안 보고 지내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예전엔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 이혼도 생각했는데 남편하고는 문제없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애 안 좋아하니까 시댁에 안 가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더군요. 일부러 시댁을 멀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딱 집어서 말해주고 싶네요. 저 정말 착한 며느리 되고 싶어서 노력 많이 했는데 저의 노력과 달리 저를 밀어내니 저도 받은 대로 하게 되더군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면 가식 떨지 말라고 말까지 들었는데 잘하고 싶은 며느리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지금은 저한테 그때 일들을 수습 못하고 저한테 쩔쩔매면서 도움만 바라고 있네요. 남편마저도 변한다면 미련 없이 확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쉽게 시댁에서 저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고 달라지지 않는 시댁 사람들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저한테 한 번은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하길래 만약에 민혁이 잘못됐으면 어머니 가만히 안 뒀을 거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다신 시어머니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가씨는 자꾸 저한테 뭘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조카를 위해서 돈 한 푼 안 쓴 인간이 자기 결혼한다고 비싼 거 해달라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냥 성의만 보일 거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거마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여하튼 저는 지금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